1-5번, 6번. 자, 이 값을 간단하게 하시오라고 했네, 그치? 자, 볼게. 탄젠트 파이 플러스 a야. 다시. 탄젠트에 2분의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a가 될 거니까 90 곱하기 2지, 그치? 여기 3, 4분면에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그대로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탄젠트는 그대로 짝수기 때문에 탄젠트 a가 된다. 탄젠트 파이 플러스 a랑 탄젠트 a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a. 이 친구는 위치가 2, 4분면에 있거든? 2, 4분면에 있을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90 곱하기 홀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사인 대신에 코사인으로 대체 가능할 거야, 그치? 이거는 코사인 a가 된다. 이라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는 뭐 옆에다 쓸까, 이렇게? 일단 위치는 어디 있는 거냐면 파이에서 a만큼 빼줬으니까 2, 4분면 얼사탄코. 사인을 제외하고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위치에 따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건 사실 2분의 파이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치? 짝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탄젠트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탄젠트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써서 탄젠트 a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올 수 있겠지. 근데 a가 90도 넘어가면 어떡해? 맞아, 90도 넘어갈 수도 있고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럴 때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나중에 다시 확인했더니 예각이 아니고 둔각이야. 그럼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돼. 어차피 이거 생각하면서 그래프 그려보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래프 안 배웠으니까 일단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나중에 그래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서 이거는 예각이든 둔각이든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120도쯤 됐어. 그때 한번 각변을 한 번 더 하면 돼. 괜찮아,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으면 2, 4분면에 있으니까 얼싸 사인이지, 사인. 이제 사인을 제외하고 전부 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것도 2분의 파이에서 2를 곱한 거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된다.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쓸게. 탄젠트 a. 탄젠트 a야. 탄젠트 a 곱하기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a 대신에 코사인 a 이라고 쓰고, 플러스 탄젠트 a분의 마이너스 탄젠트 a의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된다. 코사인 약분할 거니까 얘는 사인 a가 될 거고, 이것은 코사인 a분의, 이것은 사인 a가 될 거고, 이것도 코사인 a가 된다. 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도 괜찮니? 그래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를 각각 바꿔줬을 때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냥 사인 a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친구는 사인 a분의 코사인 제곱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코사인 제곱 a다. 다시 한 번만 쓸게. 이 사인 a라고 하는 걸 통분을 하면 이 친구도 사인 a분의 사인 제곱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사인 a분의 코사인 제곱 a가 된다. 그러면 사인 a분의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가 될 거니까 이것은 사인 a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할까? 사인 6분의 25파이도 보자. 그럼 이렇게 쓰자. 사인의 64, 24니까 6분의 24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이건 사인의 4파이지? 4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사인의 뭐 몇 바퀴 돈 건 상관없잖아, 그치? 사인의 6분의 파이다. 여기까지 이해돼? 사인의 30도랑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2분의 1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3분의 17파이. 이것도 비슷한 걸 맞춰주면 3, 6, 18인 거니까 3분의 18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코사인의 3분의 18인 거니까 6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2파이 3배만큼 한 거니까 이건 삼각함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이게 일반각에 대한 표현에서 6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나 그냥 마이너스 3분의 파이나 똑같은 거고, 그치? 4, 4분면에 있는 음각이기 때문에 부호는 그냥 플러스의 코사인 3분의 파이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써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남는 건 뭐냐면 코사인의 3분의 파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분의 1 써주면 될 거고, 탄젠트 4분의 11도 보자. 가장 가까운 거 찾으면 4분의 10이겠지, 그치? 4분의 12 마이너스 파이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된다. 써주면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탄젠트 3파이야, 3파이. 탄젠트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치? 일반각에 대한 표현에 의해서 뭐 2파이든 4파이든 6파이든 마이너스 2파이든 아무 의미 없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각변하는 생각을 해주면 돼. 다시 탄젠트 파이 대신에 2분의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90도만큼 두 번 갔어. 위치는 어디에 있어? 2, 4분면에 있지, 그치? 90도만큼 두 번 가고 4분의 파이만큼 빼줬으니까 부호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것을 정리해주면 뭐 이건 짝수니까 탄젠트 그대로 나와서 그냥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치?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인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합하면 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6번. 자, 사인 50도가 A라고 합시다. 이때 이 사실을 이용해서 사인 40도를 구하시오. 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사인 50도가 A야? 사인 40도. 그러니까 50도, 사인의 다음에 50도가 나오면 이제 A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A로 표현이 가능하다. A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보자. 사인의 40도인데, 사인의 40도인데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 이 40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자. 이렇게 40도랑 50도도 하면 이제 90도가 될 거잖아. 90도, 180도, 뭐 270도, 이건 각변환하기 쉬운 각도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사인의 50도, 사인의 40도는 이렇게 쓰자. 사인의 40도는 사인의 90 마이너스 50도랑 똑같다. 그러면 90 곱하기 1이지? 그러면 일단 위치는 1, 4분면에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홀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사인 대신에 코사인을 써도 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쓰고 코사인 50도와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쓰면 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쓰자. 사인 제곱 50 더하기 코사인 제곱 50도. 요것이 1이기 때문에 이 사인 제곱 50도가 A잖아, 그치?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50도가 1이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50도는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50도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50도의 1, 4분면에 해당하는 X 좌표를 의미하잖아. 그치? 부호가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그리고 친구는 이게 플러스 써줘서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 써줘도 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선생님 그때 필기 해준 것 중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면 사인의 알파와 코사인 베타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삼각형 그려줬던 것 같은데, 알파고 베타면 사인 알파나 코사인 베타나 똑같을 거니까 결국 사실은 사인의 50도랑 뭐랑 똑같은 거야? 바로 코사인의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도인 코사인 40도랑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돼. 여기까지도 이해되니? 사인의 50도 더해서 90도 되는 코사인 40도랑도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줘도 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어차피 50도랑 40도는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써줘도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일단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할까? 사인의 70도, 코사인의 160도, 탄젠트의 100도, 그 다음에 곱하기 탄젠트의 190도. 자, 이것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지, 그치? 이 160도를 보면, 코사인 160도를 보면, 이 160도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거든? 근데 쪼개보면 90 곱하기 70도가 된단 말이야, 그치? 90도 곱하기 70도. 그러니까 코사인도 이렇게 바꿔보면 돼. 코사인의 160도 대신에 90도 더하기 70도. 이렇게 바꿔서 얘도 이렇게 보자.
90 곱하기 1인 거니까 이렇게 볼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2, 4분면에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홀수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70도다. 이것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70도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A야. 그럼 뭐 라지 A를 합시다. 이렇게. 100도랑 그 다음에 190도가 이렇게 있는데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90도 더하기 10도고 180도 더하기 10도야. 이거는 둘 다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자. 탄젠트 100도가 이렇게 있으면 탄젠트에 90도 곱하기 10도 이렇게 하나 써줍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2, 4분면에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 홀수니까 이거는 탄젠트 분의 1이 되겠지. 탄젠트 15분의 1이다. 탄젠트 100도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탄젠트의 190도도 보자. 탄젠트 190도는 탄젠트 180도, 그 다음에 플러스 10도거든, 이렇게. 그럼 탄젠트의 짝수가 곱해져 있고 위치는 지금 180도에서 10도만큼 더 있기 때문에 3, 4분면에 있어. 3, 4분면에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짝수니까 탄젠트 그대로 넘어가서 탄젠트 10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어진 인식은 사인의 70도 하고 뒤에 남는 게 A가 마이너스 사인 70도였어. 마이너스 사인 70도.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100도 대신에 마이너스 탄젠트 10분의 1이라 쓸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마지막에 또 곱하기로 남아있는 건 탄젠트 플러스 10도였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앞에 건 없어질 거니까 0이다. 그래서 남는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그 다음에 이것도 구하자. 코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20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70도. 자, 이것의 값을 구하수라고 하는 문제인 거야, 그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자. 세타 마이너스 70도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해. 90도든 180도든 20도든 이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더하면 세타 플러스 20도가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보자. 여기가 A야. 이 각도를 잠깐만 A라고 하자. A에서 90도를 더하면 B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도 이해되지, 그치? 우리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 B가 이제 20도니까, 그치? 세타 플러스 20도는 우리 이제 약속한 데 따르면 코사인 제곱 B가 될 거고, 그것은 코사인 제곱의 90도 플러스 각 A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위치는 지금 현재 2, 4분면에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부호는 마이너스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서 사인 A인데 이건 전체 제곱한 거잖아, 그치? 이 전체 제곱인 거지, 이렇게. 의미상 이렇다 이거야, 그치?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그럼 이건 뭐가 될 거냐면 플러스 사인의 제곱에 A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이 사인 제곱 A가 되고, 이거는 그냥 코사인 제곱 A 그대로 남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식 다시 한 번만 쓰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만 남으니까 그냥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뭐 질문 있니? 질문 없어, 여기까지? 3번이 끝인가? 4번도 있네? 4번도 봅시다. 자, 4번. 탄젠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탄젠트의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두 개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도 보자. 일단 이렇게 보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볼까? 6분의 2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거든. 맞지?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할까? 식끼리 한번 빼볼까, 이렇게? 식끼리 뺐더니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세타 없어지고 6분의 3파이야. 6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가 된다 쓸 수 있겠지.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를 A,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B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면 A랑
b랑 빼주면 이것은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돼? 좋아. 이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러면 a는 2분의 파이 플러스 각 b가 된다. 주어진 식 다시 한 번만 쓰면 탄젠트 a 대신에 2분의 파이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것도 어떻게 쓸 거냐면 탄젠트에 그냥 b만 남는다.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b가 돼서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 b라고 정리를 한 거니까, 그치?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2분의 파이니까 90도 같은 거잖아? 그치? 일단 위치는 어디 있어? 이거 이사분면에 있지? 부호는 마이너스.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홀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역수치해줘서 탄젠트 b분의 1 남을 거고, 뒤에 남는 건 탄젠트 b가 될 거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 다음에 쌤이 연습 문제만 먼저 할게. 연습 문제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거 먼저 하자. 땡큐. 그래, 뭐 묻었네? 보자. 각 A가 B인 ABC가 있는데 점 A에서 변 BC의 3등분점 D와 E에 이르는 거리가 각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됐을 때 이때 변 BC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치? 자, 보자.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고 여기가 A야. 여기가 A고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일단 써볼까? ABC 이렇게. A에서 BC의 3등분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르는 거리가 각각 코사인 x, 사인 x래. 그럼 요 거리가 코사인 x고, 요 거리가 코사인 x고,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사인 x구나.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3등분점이거든. 자, 변 BC의 3등분점인 거니까 이 길이들이 각각 이렇게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닮음 삼각형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치?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치? 3등분점인 거니까 1대 1대 1이라면 이것도 1대 1대 1이 된다. 오케이? 1대 1대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시안이 괜찮아? 안 보이니, 시안아? 보여? 눈을 감으면 볼 수가 없어, 시안아. 눈을 떠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 길이를 각각 이렇게 잡을게. 요 길이를 A라고 잡고,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3등분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B고, 이것도 B고, 이것도 B다라고 쓸 수 있겠지. 맞지? 여기까지. 이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또 하나가 나올 거니까 관계식을 우리가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하자 이거야, 그치? 문제 알려준 대로 그냥 그림 그리면 그냥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보일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코사인 제곱 A와 사인 제곱 A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X지? 사인 제곱 X는 A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코사인 제곱 X는 어때? 코사인 제곱 X도 마찬가지로 2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두 식을 더하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어차피 1이잖아. 그치? 그럼 좌변 1이고 우변 얼마야? 5의 A제곱이고, 그리고 우변도 얼마야? 하나 더 더하면 5의 B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분의 1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변 BC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 BC 길이는 뭐야? 루트의 3A의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변 BC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변 BC는 루트의 9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분의 1이었기 때문에 루트 5분의 9다. 뭐 이렇게 쓰거나 5분의 루트 뭐 45인가?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 8번 볼까? 자, 세타가 실수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x, y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네, 그치? 뭐 물론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아. 반지름의 길이가 3인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세타가 됐을 때의 x좌표에 4 더한 걸 좌표로 잡을게. 맞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인원에서 그치, x축과 떨어진 각도가 세타만큼 됐을 때, 어떤 시초선에서 그치, 떨어진 각도가 세타만큼 됐을 때의 좌표에다 5를 더하래. 그럼 y가 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는 지워도 될까요? 연기 오늘 진짜 괜찮네? 와우! 갑자기야. 괜찮이라고 물어봤어. 여기는 지우면 될까? 여기를 쓰는 중이야? 앞에 지울게. 너 앞에 쓰고 있다고? 지우고 나서 얘기하지 말고 미리 얘기해줘. 안 지우면 돼. 이렇게 쓸게. 보자. 3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이거거든. 3 코사인 세타와 3 사인 세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사실 우리 왜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이걸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 잡을게. 그냥. 이 의미는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점의 의미는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세타가 됐을 때 해당하는 어떤 점의 좌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이건 우리 이미 관계식을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충분히 알고 있잖아. 그럼 사실 저 x 좌표는 뭐라 쓸 거냐면 x는 그냥 4 플러스 x 프라임이 될 거고 y는 5 플러스 y 프라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x 프라임에 4 더하고 y 프라임에 5 더하라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건 그냥 일종의 어떤 평행이동 같은 거네, 그치? x 프라임, y 프라임이 x 프라임 4, y 프라임 4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 거고. 어쨌든, 다시 한번? 뭐라고? 무슨 일 있었어? 이거 5? 알겠어.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의미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이 뭐예요? x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이 3의 제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점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잖아. 그치? 그럼 도형에 이동할 때는 우리 그거 부호 반대로 바꿔줘야 되는 건 괜찮아? 그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x 프라임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4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이것은 3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혹은 이렇게 써도 되겠지? x 프라임 플러스 4는 얼마가 될 거냐면 새로운 x점의 좌표가 될 거고 y 프라임 플러스 5는 새로운 y 좌표가 될 거니까 x 프라임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x 마이너스 4를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x 프라임 대신에 x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거고 y 프라임 대신 뭘 집어넣은 거예요? y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보자. 이게 뭐 이것도 제곱이고 제곱인데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어차피 요것은 우리가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앞에다가 이제 뭐 3만큼 더해주면 9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5 사인 제곱 세타도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 이렇게 한번 할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 3에 여기 혹시 지워도 될까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아무도 뭘 안 하면 지우자. 여기도 괜찮네. 다시 우리가 이 사실을 항공식을 알고 있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 뭐 x든 세타든 상관없지. 양변에 이제 9를 곱할게. 9를 곱하면 3의 코사인 x의 제곱 더하기 3의 사인의 x의 제곱. 요것도 9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쓰자. 3의 코사인 x, 세타지? 미안해. 이런 항등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고, 코사인 세타 대신에 뭘 써도 되는 거야? 3코사인 세타 대신에 x-4를 집어넣어도 되겠네. 이렇게, 그치? 3사인 세타 대신에 뭘 넣어도 돼?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지요? 좋아. 그 다음에 12번. 아니, 10번이네. 자, 29번 보자. 29번.
자,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4,1일 때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시오. 이거를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4,1인 어떤 최고차의 계수가 A 이차함수 만들어서 전개해서 비교해도 될 건데, 아마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변형하는 것보다는, 그치? 4,1을 적당하게 변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자. 꼭지점의 좌표가 4,1이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A, 최고차의 계수가 A인 그런 이차함수는 Y는 A의 x-4의 제곱 플러스 1이 된다. A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ax, 8ax, 16a 플러스 1인데 이것이 뭐랑 정확하게 대응이 되냐면 이것과 대응되는 식은 y는 ax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의 x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사인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8a 그리고 코사인 세타 대신에 16a 플러스 1 이 두 개를 대응시킬 수 있다 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이때 얘를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그치? 이렇게. 자, 보자.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a이고 코사인 세타는 16a인데 둘 다 세타로 똑같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식 뽑아내면 되겠지, 그치? 어떤 항등식 뽑아내면 되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고 하는 항등식을 뽑아내면 되는 거야.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8a의 제곱 그 다음에 16a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쓰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겠지. 얘까지 이해돼? 혹시 a 값 구한 사람 있니? a 얼마 나와? a나 코사인 세타 구한 사람 있어? 마이너스 10. 오, 땡큐. 땡큐.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될 거니까 플러스 5분의 4가 나오고 코사인 세타는 16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 5, 10, 2, 8에 16 플러스 5분의 5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인데 이때 탄젠트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치?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2, 14. 좋아. 그 다음에 12번, 14번 봅시다. 쌤이 일단 12번까지만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삼각함수 그래프 좀 할 게 조금 있거든. 그래서 진도 다 나간 다음에 진도가 다 나가고 나서 질문을 마저 받을게.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볼게. ABC에서 사인 제곱 2분의 A 플러스 4의 코사인 2분의 A는 2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치? 일단 보자. 어떤 삼각함수 방정식인데 2차식이 들어가. 그치? 2차식이 들어가. 2차식이 들어갔을 때 삼각함수 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건 하나밖에 없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인 제곱 2분의 A 이게 있는데 우리가 제곱이 들어간 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인 제곱 2분의 A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냐면 1 코사인 제곱 2분의 A를 써도 돼. 다시 주어진 식을 바로 쓰면 1 코사인 제곱 2분의 A 플러스 4의 코사인 2분의 A 이것은 2라고 합시다. 이것을 이용해서 쭉 정리를 해주면 코사인 제곱 2분의 A 이렇게 넘어가고 마이너스 4의 코사인 2분의 A가 될 거고 플러스 1은 0이다. 코사인 제곱 2분의 A를 T라고 취한다면 그냥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이다. 이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요것이 T야, T. 그리고 T 값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줍시다. 여기까지 이해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X좌표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를 벗어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것의 근의 공식을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니까 2풀마 루트 3인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코사인 2분의 A.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될 거냐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일단은 여기까지 써줄 수 있어. 이때 이걸 물어보거든. 삼각형 ABC라고 했고 그것에 해당하는 각을 A와 B와 C라고 잡은 거야. 즉 우리가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좋아.
쌤이 좀 큰일을 저질렀니 혹시? 그 아래 두 줄만 빼고 다시. 여기 두 줄? 아 오케이 좋아. 사실 근데 응. T 부호이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의 의미는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세타가 됐을 때 x좌표야. 근데 x좌표가 풀만을 벗어날 수 있어? 원 이렇게 움직이면? 벗어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풀만 1 사이에 있는 거야. 괜찮을까지? 질문 아주 잘했어. 응. 끝나고 아이셔 줄게. 초콜릿 줄까? 싫어? 좋아. 아 좋아? 그때 초콜릿 싫다 그러지 않았어? 아이쇼보다. 어? 아이쇼. I셔보단 좋은데 그치,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 상대적으로 좋은 거잖아, 그치? A보다 B가 더 큰 거 같은 느낌, 그치? 사실 초콜릿 없는데 이따 갖다 줄게. 갖다 사줄게 그냥. 추운데 밖에 나가서 쌤이 하나 사갖고 올게. 그냥 돈으로 주면. 돈으로 달라고? 그래 알겠어. 돈으로 주고 경찰에 신고할게. 그럼 되는 거야? 뭐 어쨌든 삼각형 ABC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 문제에서 B 플러스 C가 나와 있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 2분의 A잖아. 그럼 B 플러스 C는 180 마이너스 A 혹은 파이 마이너스 A다 이라고 써서 저기 있는 값 다시 한번 쓸게. 참고로 2분의 B 플러스 C 마이너스 2파이 이것을 쓰라고 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파이가 될 거니까 이것은 2분의 찍찍해서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쓸 수 있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사인의 2분의 요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자. 그래서 사인의 마이너스 2의 2분의 파이 플러스 A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A까지 써줄 수 있어.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의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A가 될 거고, 1사분면에 있으니까 부호는 그대로 나가고 90도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바뀌어서 2분의 A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2분의 A는 2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뭐 루트 3 마이너스 2라 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라 쓰거나 편한 대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응, 좋아. 다행이네. 좀 설명 좀 천천히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오케이. 빠르면 얘기해줘. 알겠지? 자, 보자.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 요거는 좀 쓸 게 많아서 여기다가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할 거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어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릴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보고 식 쓰기도 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림 보고 식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함수는 항상 최대최소를 물어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가 얼마인지, 최소가 얼마인지 항상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건 몰라도 되는 건데, 이건 뭐 몰라도 되는 건데, 항상 어떤 그래프에서 절대값 함수와 가우스 기호 함수를 합성한 걸 사실 항상 물어볼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그치? 지수 함수가 있었으면 이렇게 있는 거라든가, 로그 함수가 있었으면 이렇게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라든가, 뭐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사실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로그의 2의 x 마이너스 가우스 기호 뭐 이런 식으로 합성한 그래프를 여러 가지 형태를 물어볼 수 있거든. 근데 쌤이 이거 설명을 안 했어. 기본적으로 개형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다 하고, 그치? 활용할 때 그때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야. 삼각함수는 주기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들이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 아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니까 여기에 한해서는 삼각함수에 한해서는 절대값 쉬운 거랑 가우스 기호 쉬운 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할 때 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그래프 함수를 그린다라고 하는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개형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 개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에 따른 변화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칭 혹은 평행 이동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만 하면 그릴 수 있어. 평행 이동.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하면 된다. 이러면 이제 그리기를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도 이해돼? 그 다음에 어떤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사항은 그냥 어떤 기본적인 그래프, 기본적인 형태에서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치환하는 형태. 이거밖에 없어. 그치? 요 정도만 하면 되고, 세 번째는 뭐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일단 한번 그리기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개형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개형. 개형. 이거 어차피 다 적어줄 거야, 그치? 이건 적어줄 거니까 위에는 이렇게 조금 칸이 모자랄 것 같은데 지워도 되겠지? 예. 여기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치? 하나하나 다시 적어줄게. 첫 번째 그리기. 첫 번째 개형. 첫 번째 어떤 개형을 볼 거냐면 이거부터 볼게. y는 sin x. 이렇게 하자. 번호가 모자라겠다. 이게 0이 이게 형이에요. 형. 형. y는 sin x의 그래프도 볼게. y는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볼게. 자, sin x의 의미가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x만큼 됐을 때 해당하는 y 좌표를 의미해요. 그치? y 좌표를 의미한다. 근데 얘를 이렇게 볼게. 30도, 30도, 30도씩 쌤이 이렇게 끊어볼게. 이렇게 30도씩. 그럼 요 각이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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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만큼 됐을 때 해당하는 좌표를 쌤이 써보기로 할게. 이렇게 보자. 여기 있는 각도가 뭐 사실 60, 호도법으로 써야 될 거긴 한데 일단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30도씩 끊자. 3, 1, 2, 3, 3, 6, 3, 3, 9, 15, 18, 21, 24, 27, 300, 330, 360까지 이렇게. 일단 한 바퀴만 볼게. 30도만큼 떨어졌을 때의 y 좌표니까 이것이 그냥 함수값이 되는 거야. 60도만큼 떨어졌을 때의 y 좌표니까 이것이 그냥 함수값이 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90도만큼 떨어졌을 때 y 좌표니까 이것을 함수값 하나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을 시켜보자 이거야. 맞죠, 여기까지? 120도가 됐을 때 함수값인 거니까 얘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점 찍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내려가서 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180도가 됐을 때의 y좌표도 이렇게 우리가 점을 찍어주기로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돼? 30, 60, 90 이라 쓸 거고, 그 다음에 120, 150, 18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계속 쓰기로 할게. 어쨌든 이렇게 쓰고 나머지도 똑같지 않아? 그치? 210도가 됐을 때 y 좌표는 이때 값이 음수가 될 거니까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되지, 그치?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어보면 형태가 어떻게 생기냐면, 시원아, 형태는 이렇게 생긴단다.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 더 돌 수 있겠지, 그치? 360도뿐만이 아니라 390도도 될 거니까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계속 반복. 마이너스 30도가 될 수도 있을 거니까 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건 암기하자, 그치? y는 sin x의 그래프가 될 거고, y좌표의 최대값은 플러스 1이고 y좌표의 최소값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우리 이거 어떤 특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잖아? 우리 이걸 우리 주기함수라고 할게. 여기까지 이해돼? 주기함수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f의 주기가 p면 fx 플러스 p는 fx다.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아? 주기가 한 바퀴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파이거든. 2파이만큼 더하나 함수값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2파이만큼 더한 거 함수값 똑같고, 여기서 간격이 2파이고 간격이 똑같이 한 바퀴 돌면 똑같겠지, y값이. 한 바퀴 돌면 y값이 똑같을 거니까 이 간격이 전부 다 2파이. 요 간격도 전부 다 2파이. 이 간격도 전부 다 2파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라고 하는 거 정도만 일단 알고 있읍시다. 한 번 더 볼게. 이게 원인데, 원이라고 하는 건 점대칭이야. x좌표가 30도만큼 커졌을 때 y좌표나 요 길이나, 그치? 수선 내렸을 때 이 길이 전부 다 같은 거지. 어떤 상황이 나와도 사실은 얘도 다 전부 다 높이들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유동했을 때, 그치? 각도가 0부터 해서 2분의 파이까지 유동했을 때의 y좌표의 변화나 똑같이 접어주면 이것도 똑같이 접어준 거 포개지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원을 한 번 더 접어주면 같은 모양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실상은 어떤 의미냐면 0부터 해서 2분의 파이까지의 모양을
대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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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이동 계속 해주는 거야. 이 모양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똑같이 정확하게 포개지는 모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프도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볼게. y는 코사인 x야.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가 지금 y좌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x좌표다라고 가정을 하자. x축과 떨어진 각도가 30도가 됐을 때 그때의 x좌표잖아. 그치? x좌표가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 길이만큼 이렇게 내려올 거야. 30도일 때는 요만큼. 그 다음에 0도가 됐을 때는 y좌표가 x좌표가 요만큼인 거니까 이렇게. x축과 떨어진 각도가 60도가 됐을 때의 y좌표가 아니고 x좌표니까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겠지. 이거 그대로 이런 식으로 90도가 됐을 때는 여기다가, 그치? 120도가 됐을 때는 이쪽에 똑같이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모양도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x좌표가 요렇게, x좌표가 요렇게, x좌표가 요렇게, x좌표가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괜찮을까지? 이것도 마저 그어주면 이렇게 생긴 x좌표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이것을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려주면 이것의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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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파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360, 여기는 90, 180, 여기는 90, 그리고 여기는 270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일단 여기까지는 필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쌤이 지금 잠깐 필기를 옮겨줄 테니까 요거 필기만 하고 쉬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그치?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생겼다 칩시다. 가만히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90도야. 혹은 2분의 파이. 여기는 180도, 270도, 360도 쭉 쓸 수 있는데 전부 다 모양들이 전부 다 같다라고 했었지, 그치? 단위원 기준으로, 그치? 단위원에서 나온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접어준다 생각할게. 포개지겠지, 그치? 포개질 거고. 이렇게 접어주면 어때? 이것도 전체적으로 포개질 거고, 전체적으로 포개질 거고, 접어서도 전체적으로 포개지겠지?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프 자체가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요것이 90도, 그치? 요것은 180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70도, 이 친구는 그 다음에 360도 쭉쭉쭉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 친구는 2분의 5파이, 이것은 3파이, 쭉쭉쭉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선들에 대해서 대칭을 갖고 있을 거니까 선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선대칭성을 갖고 있다. 다시 이 함수는 주기함수야. 주기함수고 주기가 얼마냐면 주기함수고 주기는 2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대칭성도 있어요, 그치? 대칭성이 있는데 그 대칭성은 첫 번째 선대칭성을 갖고 있다. 선대칭성을 갖고 있고 그것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3 5 홀수지, 홀수. 홀수파이고 n은 이미 정수 0이라도 돼도 상관없을 거니까 2분의 n-1 선대칭인 거니까 x는 2분의 n-1 파이다. 홀수파이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고 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 이렇게 보자. 한 주기씩 볼게. 자, 이것을 y축에 대해서 접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릿하게 생긴 파란색 그래프를 다시 한번 x축으로 접어주면 포개지겠지. 괜찮을까지? 자, 어차피 물론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모양이 1로 가는 거긴 하지만 전부 다 대칭성을 갖고 있는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포개진단 말이야. 그치? 포개지기 때문에 이것도 점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성. 마찬가지 똑같지 않을까? 여기 있는 점 기준 x축으로 한번 접으면 파란색이고 다시 한번 이 선을 기준으로 또다시 접어줘도 똑같이 포개진단 말이야. 파이라고 한 점을 기준으로 x와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또 접어줘도 여전히 포개진다 이 소리가 되겠지. 이것도 대칭성. 그리고 2파이에서도 대칭성. 마이너스 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니까 이 그래프는 점대칭성을 갖고 있다. 점대칭성을 갖고 있고 그것의 점은 n파이, 0이다.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
다음에 주기도 볼게. 천천히 쓰면서 뭐 이해 뭐 안 되면 그냥 듣기만 하고 뭐 이해가 되면 천천히 쓰면서 듣기로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360도 즉 2파이가 되는 거야. 주기는 여전히 2파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도 마찬가지야. 반지름이 1인 원에서 x축과 떨어진 각도가 x가 됐을 때 x 좌표들이잖아. 그 좌표는 아무리 커도 풀마이를 벗어날 수 없겠지. 그래서 그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항상 왔다 갔다 한다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마찬가지 방법으로 코사인의 그래프도 한번 똑같이 그려볼게. 이렇게 자, 코사인 그래프는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사인에 이렇게 보자. x-2분의 파이가 돼서 쳐볼게. 아니 이렇게 볼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있다라고 쳐볼게. 코사인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것은 코사인의 마이너스의 x-2분의 파이 이렇게도 똑같이 써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이거랑 똑같은 건 뭐냐면 어차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플러스 세타는 같기 때문에 이것은 코사인의 x-2분의 파이와 똑같다. 근데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1사분면에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90 곱하기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어서 사인 x의 그래프와 똑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코사인 x의 그래프인데 여기가 2분의 파이거든. 그치? 이것을 양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그것은 사인 x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딱 2분의 파이만큼만 그냥 시프트 시켜주면, 그치? 평행이동 시켜주면 코사인 그래프가 됐기 때문에 점대칭과 선대칭성도 정확하게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사실은 사인 함수만 그릴 수 있으면 코사인 함수도 똑같이 그려줘도 되는 거야. 뭐 어쨌든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도 대칭성을 확인하자. 대칭성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풀 때 이 원리를 계속 이용할 거거든. 대칭성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포개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선에 대해서 접어주면 포개지겠지? 요 선에 대해서 접어주면 포개지고 이 선에 대해서 접어주면 포개지고 이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포개진다는 소리야. 여기가 얼마냐면 0이고 여기는 파이 요것은 360도니까 2파이 이 선은 3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럼 이 선들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선대칭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이 그래프는 선대칭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거는 n파이야. x는 n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갖고 있다. 점대칭도 마찬가지예요. 점대칭. 자, 요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 x축에 대해서 접어주면 요렇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그려줄 수 있지. 그리고 이것도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것도 접어주기로 할게. 접어주면 똑같이 포개지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포개지겠지. 요 점에 대해서도 똑같겠지. x축으로 접어주면 파란색 나오고 또 이렇게 이 선에 대해서 또 접어주면 똑같이 포개질 거니까 요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점대칭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점대칭 2분의 3파이에서 점대칭 여기서 2분의 5파이에 대해서도 점대칭을 갖고 있다. 2분의 홀수 파이들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대칭성을 갖고 있고 그 점대칭성은 얼마냐면 2분의 홀수다. 2에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1이든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홀수가 들어가면 돼. 얘는 뭐 음의 정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2분의 2m 마이너스 1 파이, 0. 좀만 크게 쓸게. 이것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됐지, 그치? 네. 그래서 선대칭 x는 n 파이인 거죠? n 파이. x는 n 파이. 정수 곱하기 파이. 이렇게. 그치? 자, 이게 성질 요 세 가지씩만 알면 될 것 같아. 성질이 중요한 거 요 세 가지씩만 알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x도 한번 봅시다. y는 탄젠트 x. 자, 요것도 한번 볼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외운 것만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 참고로 이렇게 보자. 탄젠트 30도. 이것은 루트 3분의 1이고, 탄젠트의 45도는 1인 거 알고 있고, 탄젠트의 60도는 루트 3인 거 알고 있어. 그치? 네. 그러면 이거는 x축과 떨어진 각도가 30도가 됐을 때 기울기잖아. 그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란 거거든. 이렇게 볼게. 이게 각도야, 각도. 각이고, 그때 해당하는 기울기야, 기울기. 그치? y는 탄젠트 x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도만큼 떨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45도만큼 떨어져 있고, 60도만큼 떨어져 있고, 어딘가 또 90도가 이렇게 있겠지. 그때 해당하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고, 그때 기울기가 1인 거고, 각도에 따른 기울기를 이렇게 쓰자 이거야. 루트 3분의 1, 루트 3인 거니까 조금 더 크겠네. 그치, 루트 3. 계속 이렇게 써보자 이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기울기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이쯤이 한 60도쯤 됐다 쳐볼게. 이렇게. 여기가 60도쯤 돼. 그리고 각도가 조금 더 커졌다 칩시다. 조금 더 커져서 이렇게. 각도가 조금 더 커져서 이번에는 이렇게. 네, 너무 못 그렸는데. 뭐 이렇게 대충 써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여기 뭐 단위 길이 1이라고 하는 게 여기 어딘가 1이라고 하는 게 있다 쳐보자. 기울기라고 하는 거 이만큼이야. 1분의 요만큼. 이렇게. 그치? 이전에 45도가 있었을 거니까 요만큼 있었다 쳐볼게. 45도, 60도, 뭐, 그거보다 좀 더 큰 수들이 있다라고 치면,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1분의 좌표잖아. 그치? Y좌표. Y좌표. 이 높이 자체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은 높이가 어때? 요만큼인 거니까 이게 높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각도가 커지면 높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무슨 말인지 되지, 그치?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이때 높이는 쭉쭉쭉 올라가서 뭐 저기 한 5층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되게 커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9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 기울기의 커지는 증가량이 굉장히 폭이 커지고, 그치? 기울기가 90도에 매우 가깝다면 x가 아주 조금만 변화해도 그때 변하는 y량은 엄청 크겠지, 그치? 90도가 될 땐 기울기가 x는 변화가 없는데 y만 무한대로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90도에서는 기울기가 정의되지가 않을 거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개형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 가능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 첫 번째, 우리가 이 성질 알고 있네?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쓰자.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랑 똑같아. 즉 f의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fx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것의 의미는 원점 대칭의 의미 아니야? 이것의 의미는 원점 대칭. 이것의 의미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호도법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도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것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할게. 탄젠트에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2분의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세타인데 일단 위치는 3, 4분면에 있어. 3, 4분면. 부호는 어때? 플러스야. 부호는 플러스. 부호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짝수니까 그대로 붙여서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같아. 다시 그러면 탄젠트 x 플러스 파이 세타 대신에 x를 넣을게. 파이 플러스 x나 x 플러스 파이나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쓰고 탄젠트 x랑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까 했지만 이게 뭐라고? 주기함수라고. 주기가 얼마가 돼? 노연아? 시연아? 파이가 되는 거야. 파이가. 그치? 주기가 파이. 근데 이미 한 주기가 완성되어 있거든. 그치? 이것과 똑같은 모양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젠트의 그래프가 생겼다. 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도 보자. 이렇게. y도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해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만 보면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해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만 보면 되고 그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해서 선생님 천천히 천천히 그릴 테니까
좀 같이 그리면서 다 같이 보자. 여기 주기가 파이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점근선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각각 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 모양이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반복될 거거든. 반복. 여기가 0이기 때문에 파이만큼 더하면 이때 이 점의 좌표도 얼마가 될 거냐면 파이가 될 거고, 이것도 파이만큼 더하면 2분의 3파이가 된다. 이렇게.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뭐 하나만 더 해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3파이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파이가 돼서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다. 점점점 반복이 되겠지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돼? 이게 탄젠트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쌤 이것도 두 개만 쓰고 필기할 시간 좀만 줄게. 그치? 요거는 그냥 듣자. 자, 첫 번째, 이것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주기성을 갖고 있다. 이것의 주기는 얼마야? 이것의 주기는 2파이지.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 없어? 이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겠지. 그치? 양의 무한대로 커지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뭐 x축에 9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값이 계속 커질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 대칭성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대칭성은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주위 파이 아니야? 어휴, 왜 이렇게 썼대? 주기 파이. 잘했어? 자, 탄젠트 함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점근선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래프 하나 더 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일단 이거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y축 대칭 이동해도 이런 모양이 나와. 그치? x축 대칭 이동을 하든 y축 대칭 이동을 하든 이건 포개지진 않을 거야. 이렇게 대칭 이동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거든. 이런 모양. 그치? 얘도 마찬가지. 이런 모양.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예.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 한 번 더 하면 포개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동시에 두 번 접어줘야 돼. 이것을 y축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고 또다시 접어주면 포개지긴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물론 여기 있는 모양이 이 모양으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개형은 같잖아. 애초에 원점 대칭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어떠냐면 이 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접어줄게. x축으로 접어주면 파란색 모양 나오겠지? 파란색 모양에서 또다시 이 선을 기준으로 똑같이 접어주기로 하자. 이 선을 기준으로 똑같이 접어주면 뒤에 있던 이런 모양도 x축으로 접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파란색 모양이 나올 거고, 똑같이 접어주면 이게 이렇게 전부 다 넘어가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그것도 여전히 포개진단 말이야. 점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선대칭성을 갖고 있진 않지만 점대칭성을 갖고 있고, 이 점이 0인 것만 알고 있으면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점은 파이고 여기도 2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선대칭성을 갖고 있진 않고 점대칭만 갖고 있다. 점대칭성만 갖고 있고 그 대칭성은 몇이냐면 그냥 정수 파이, 겉만 0이다.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 있는 이 선은 점근선이거든. 이렇게 보자. 이 선은 사실은 실제로는 점근선이다. 여기 얼마야? 2분의 파이지. 여기는 얼마? 2분의 3파이.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이런 점근선들이 생길 거잖아? 그치? 이 점근선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아무 점근선 하나 써. 알겠지? 아무 점근선 하나 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점근선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하나의 점근선이 있으면 애초에 함수도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다음 점근선은 파이씩 더하거나 뺐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하면 돼? n은 모든 정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n파이만큼, 주기만큼만 적당하게 더해주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걸 적당하게 정리하면 2분의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정리 다시 한번 2분의 2n 플러스 1파이다. 2분의 홀수파이가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것은 점근선을 갖고 있고, 세 번째 점근선을 갖고 있고, 그 점근선은 얼마냐면 정리하면 이건데 이렇게 쓴다기보다 항상 이렇게 쓰자. 왜냐면 그래프 탄젠트 함수 그래프 막 성질들 앞에 있는 기울기나 숫자들이 바뀌었을 때 원리를 가지고 풀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써놓기로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잠깐만 필기할까? 탄젠트는
존재하지 않아. 밑에 다시 한번 써줄까? 참고로 최대와 최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까지 쓰자. 뭐 엄밀한 증명은 아니긴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y는 fx의 그래프가 쌤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4야. 이렇게 생겼다 가정하자. 좋아. 자, 여기서 이렇게 볼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띡띡띡 이렇게 할까? y는 f의 2x. 이거 한 번만 볼게. y는 f의 2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볼게. 6을 넣어야 4가 나오는데 여기서 얼마를 넣어도 4가 나오니? 3만 넣어도 돼. 맞죠? 여기까지. 8을 넣어야 2가 나오는데 얼마를 넣어도, 그치, 4만 넣어도 2가 나오는 거야. 3을 넣어도, 다시 한 번? 3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여기. 아니 3이 아니라 2이 아니라. 이렇게? 아니 뭐 밑에 있는 거? 3이 아니라 2야. 3이 6,4니까. 4가 넣어야 되는. 4, 2, 8, 8,2. f의 2 곱하기 3. 이것이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될 거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해돼? 좋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거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f의 2x의 그래프는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절반만큼 눌러준 거야. 이렇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거지, 그치? 여기까지 중점인 거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하나 더 해볼까? y는 f의 2분의 1의 x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실제로 그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 얼마를 넣으면 되냐면 예를 들어 쌤이 12를 넣을게. 12를 넣어야 요 안에 값이 얼마가 나와? 6이 나오는 거야. x자리에 12를 넣어야 돼. 맞죠? 여기까지. 12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 원래 12 넣었으면 6 나온 결과니까 그때 나오는 값이 4가 될 거니까 그때야 처음으로 4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다가 16을 넣을게. x자리에 16을 넣어야 8 될 거잖아. 8,2야. 16을 넣으면 8,2가 될 거니까 이때 처음으로 2가 나온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요 그래프에 똑같이 여기다 그린다면 좀 길긴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배쯤 된다 쓸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때야 돼? 이것도 사실 같아야 된다. 이 길이가 되면 이거 이렇게 2배만큼 늘려준 거야. 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일반적으로 그래. 뭐 엄밀하게 증명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절반만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에서 눌러주자.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눌러주는 거고,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겨주는 거야. 이렇게.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어. 맞죠? 여기까지? y는 2x제곱, y는 4x제곱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긴 건 사실 알고 있거든. 제곱이 이렇게 생긴 건 우리 알고 있잖아. 그치?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 또한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알고 있어. 크면 클수록 눌러주고 작으면 작을수록 당겨줍시다. 지수함수도 똑같은 거였지, 그치? 로그 함수는 역함수니까 반대였고. 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 자, y는 fx가 똑같이 이렇게 있어. y는 fx.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4고, 여기가 한 2쯤.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이거 뭐 안 적어도 상관없어. 그치?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인가, 이거는? 얘도 한번 볼게. y는 2에 f에 x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y 앞에 2가 붙어 있는 거야. y 앞에 2가 붙어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지, 그치? y는 2분의 1의 fx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y는 2분의 1의 fx. y는 2분의 1 fx인 거니까 기존에 넣은 값 있잖아. 6 넣으면 원래 2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값을 절반만큼 때려준 거지, 그치? 때려줬단다. 절반만큼 나온 거니까 6,1 지나겠지? 8,4를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 줬으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돼? 아이고, 6,4니까
6,2가 되고 6,2가 되고 8 집어넣으면 2가 나올 거니까 그때 1이 나온다. 해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주면 이 값보다 작은 값들이 나온다. 좀 더 작게 그려야겠지.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온다. 이라고 쓰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나온다. 쓸 수 있고, 이때 특징이 뭐냐면 높이차 얼마야? 길이가 서로 같아. 이렇게 절반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지, 그치?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2분의 1 y가 fx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2fx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기존에 있는 x 값에서 2배 주란 소리가 될 거니까 6,4가 나오는 게 아니고 6,8 나오고 8,2가 나오는 게 아니고 8,4가 나오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도 이렇게 2배니까 이 길이랑 요 길이랑 2배. 이 길이의 2배가 이만큼. 이렇게 생기면 된다 이거지. 이것의 그래프의 개형이 얼마냐면 얘는 2분의 1 y는 fx고 이것의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이 y는 fx다. 그러니까 y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라고? 눌러주고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그냥 땡겨주자라고 생각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자. y는 루트 x가 있어. 첫 번째 루트 x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y는 루트에 2x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눌러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이게 y는 루트 2x고 루트 x의 그래프는 이렇다. 이렇게 해주는 거였지, 그치? y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크면 클수록 2y는 루트 x가 있어. 이거 4라고 할까? 이거 2라 쓰지 뭐. 미안해, 4라 쓸게. 이렇게 쓰시잖아. y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한다고? 이 친구 어떻게 하라고? 눌러주라 이거지, 그치? y의 루트 x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y는 루트 x에서 2분의 1인 거니까 이거 y는 2분의 1의 루트 x가 되겠지, 그치? 결과적으로 쓰면 이렇게 하는데 y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한다고? 눌러준다. 그 문자 축에 대해서 눌러주면 될 거니까 얘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y는 2분의 1 루트 x다. 혹은 2분의 1 y가 루트 x였으면 루트 x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2배만큼 땡겨주면 되겠지? 2배만큼 땡겨줄 거니까 y는 4루트 x가 나온다.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치? 일반적으로 이제 기울기의 의미, 어떤 우리가 뭐 2의 x나 4의 x나 뭐 2분의 1의 x나, 그치? 이거 뭐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니까, 그치? 뭐 이런 것의 의미가 항상 그렇다 이거야. 눌러주고 땡겨주고 의미가 그냥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사인 함수를 볼 건데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래. 어이구. y는 사인의 a 앞에도 붙어 있고 y 앞에도 붙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것 같아. 사실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에서 갖고 있는 기울기의 의미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전부 다 봐야 한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자, 보자. 첫 번째, y는 2의 사인의 x의 그래프부터 봅시다. 원래 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한 주기만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어떻게? y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얼마냐면 2분의 1 y는 사인 x야. 그럼 작으면 작아서 어떻게 한다고? 땡겨주는 거야. 2배만큼 땡겨주게 될 거니까 그래프가 실제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나오는 최대값에 곱하기 2 할 거잖아? 당연히 최대값은 플러스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 어쨌든 이 값은 얼마?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자, y는 뭐 사인의 이번에는 2x의 의미도 생각을 해보자. 자, y는 사인의 2x의 그래프인데 y는 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주기가 원래 2파이지.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한다고? 그 축으로 눌러주면 돼. 시원아? 눌러주면 주기가 어떻게 되겠어? 절반이 되겠지? 주기가 파이가 돼. 주기가 파이가 될 거니까 실제로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이 노란색의 그래프가 y는 사인의 2x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y는 2분의 1의 사인의 4x를 그리시오라고 했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사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 일단 그냥 그려.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그것을 몇 배만큼 압축시켜 준 거냐면 4배만큼 눌러준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것의 절반이고 그것의 절반이야. 최대값이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이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이거 y 앞에 2배만큼 눌러져 있을 거니까 압축시켜 준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차피 최대 최소값은 주기가 변해도 최대 최소값은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면 사인 2분의 2분의 1 곱하기 사인 4x의 그래프를 완성했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삼각함수의 의미는 그 기울기의 의미가 x, y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따로 생각을 해줘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3 코사인의 2분의 1의 x.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마찬가지다. 일단 코사인 x의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의 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코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볼 건데 일단 뭐 앞에 있는 거부터 볼까? 최대값 얼마? 3. 그냥 최대 최소 그냥 갖다 써주면 되겠지요. 맞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한 거야? x 앞에 붙어 있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원래 그래프에서 땡겨줘서 나온 거잖아. 2배만큼 늘려줘야겠지? 원래 주기가 2파인데 2배만큼 늘려줬다. 그냥 이렇게 역수치해서 나눈다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럼 주기가 얼마가 돼? 4파이가 된다. 이것은 4파이. 그것의 절반. 그것의 절반. 1, 2, 3인 거니까 여기는 3파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고 탄젠트 넘어갈게. y는 뭐 4분의 1의 코사인의 이번에는 2파이 x.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핵심은 코사인 x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것도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최대값 얼마? 플러스 4분의 1. 최소값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거기서 풀마 4분의 1 곱했으니까 최대 최소 이게 바뀌겠지. 그리고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x축의 방향으로 2파이만큼 눌러준 거야. 맞잖아, 여기까지.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겠어? 2파이만큼 나눠주겠지. 재현아? 괜찮니? 재현이도 괜찮아? 주기가 얼마가 돼?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가 1이면 그것의 절반이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해서 마찬가지로 연결해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좋아. 그러면은 삼각함수에서 A와 B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기울기는 사인과 코사인과 똑같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y는 A의 사인의 bx. 이렇게 보자. y는 A의 사인의 bx가 있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일단 A, B가 양수인 경우만 할게. 음수인 경우는 뒤에 이동, 대칭 이동해서 다시 한 번만 하자. 그래서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면 이 sin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그려주되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가 돼? 플러스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리고 이때 이 주기가 얼마야? 원래 주기 2파인데 B로 나눠주면 돼. 여기까지 해야 돼? 이때 값이 얼마냐면 2파이를 B로 나눠주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2파이를 주기를 B만큼 나눠주면 될 거고 요거는 B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어. 여기까지 해야 돼? 코사인 똑같지 않아? 코사인 똑같기 때문에 그냥 똑같다. 코사인은 동일하다. 개형만 차이가 있고 코사인은 A 코사인 BX는 동일. 위의 규칙과 동일하게 똑같이 그려주면 돼. 나머지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든 이대로 냅두든 이거는 편안하게 냅두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 필기할까? 이렇게 붙여놓으면 될 거니까 이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파인데 아까 한 거와 마찬가지야. x 앞에 이거 y 앞에 붙어 있는 거지, 그치? y 앞에 붙어 있는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땡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땡겨주면 될 거니까 실제로 2의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게 2의 탄젠트 x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것은 탄젠트 x의 그래프가 된다. 쓸 수 있긴 해. 근데 우리 이걸 단독적으로 이 탄젠트 x의 그래프만 따로 떼어내서 그리면
물론 폭을 좀 더 경사 가파르게 그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기존에 있는 거와 사실 티는 크게 안 나지, 그치?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없는 거야,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 그림상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탄젠트 x와 이 탄젠트 x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일단 알고 있읍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 y는 탄젠트의 2x. 이렇게 x 앞에 어떤 숫자 2가 붙어 있는 것도 볼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한 거랑 마찬가지로 x 앞에 붙어 있는 수가 크면 클수록 눌러주면 되는 거야. 원래 주기가 얼마였어? 파이였지. 그치? 근데 여기서 주기는 얼마 되겠어? 2분의 파이가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원래대로라면 2분의 파이를 넣어서 정근선이겠지만 이게 결과값이 2분의 파이가 되려면 당연히 도연아, 4분의 도연아, 파이가 도연아, 시원아 나와야 돼. 시원아 괜찮아 여기까지? 여기 얼마?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려주면 된다. 뭐가 바뀌어? 점근선이 바뀌는구나 해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해주면 된다 이거야. 다시 y는 3분의 1의 탄젠트의 뭐 2분의 1의 x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일단은 점근선 하나 그려놓고 이거 한 주기만 정확하게 완성하면 되는데 이거는 y 앞에 3이 붙어 있을 거니까 실제로는 눌러주면 그래프의 개형이 아마도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생겼을라나 이렇게 생겼다라고 쓰고 주기가 얼마냐면 원래 주기가 탄젠트는 파이였는데 그것을 늘려준 거잖아요. 그치? 2배만큼 늘려준 거니까 요거는 2파이가 된다. 주기가 2파이가 될 거니까 요 간격이 얼마야? 얘는 파이고 마이너스 파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간격이 2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점근선은 3파이가 되고 0이 되니까 여기는 2파이가 되겠지. 똑같이 이렇게 그려줍시다. 여기도 똑같이 그려주되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좋아. 뭐 이렇게 하자. 뭐 y는 아까 한 거는 다시 3분의 1의 탄젠트의 2분의 x에서 이거 점근선 다시 한 번만 찾을게. 가장 가까운 점근선, 눈에 보이는 가장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점근선은 파이거든? 맞지? 그럼 그때 점근선의 방정식을 쓰시오라고 하면 파이만큼 쓰고 그 다음에 주기가 얼마였어? 2파이였지. 거기다 2파이만큼 더하면 돼. 그치? 주기만큼 얼마나 더할지 모를 거니까 파이로 묶어주면 얼마? 2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쓰면 점근선까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요 정도로 우리가 탄젠트는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지금 기울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치? 첫 번째, 그리려면 개형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에 따른 변화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마지막에 대칭 및 평행이동. 이동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에서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똑같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좀만 위에 있을까? 세 번째. y는 만약에 a의 탄젠트의 bx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a의 의미는 사실 뭐 잘 보이진 않을 거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탄젠트 x의 그래프 일단 하나만 이렇게 해서 그릴 건데 원래 주기가 파이였지? 그것을 b로 나눠줄게. 그럼 주기가 b분의 파이, 간격이 b분의 파이기 때문에 요 한 칸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2b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요 좌표는 2b분의 파이 마이너스 2b분의 파이가 된다. 주기는 얼마? b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점근선이야. 점근선은 어떻게 쓸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거 찾은 다음에 주기만큼 더하자. b분의 n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면 돼. 이것이 점근선의 그래프가 된다.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기울기에 따른 변화는 요 정도, 탄젠트는 요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A가 5보다 크고 B가 5보다 맞아. 좋아.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아연아 이거 하다가 중간에 불 안 들어왔으면 쌤한테 안 들어왔다 얘기해줘. 요거. 이게 빨갛게. 여기 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대칭 및 평행이동이야. 대칭 및 평행이동 봅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대칭 이동도 보자. 이렇게 볼게. 대칭 이동,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 이건 뭐 필기를 뭐 필요에 따라서는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자, 대칭 및 평행 이동 할게. 자, y는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치? 자, 요렇게 sin x의 그래프가 요렇게 있다. 일단 sin부터 볼게. y는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것을 첫 번째 y축 대칭 이동 시켜볼게. y축 대칭 이동 한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y는 sin의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 y축으로 접어주게 될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sin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x 대신에 마이너스 sin의 x의 그래프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거니까 x축 대칭일 거잖아. 이것에 x축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를 그대로 x축 대칭 이동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결국 같은 모양이 된다. 맞지? 원점 대칭 이동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x축으로 한번 적고 y축으로 한번 적게 될 거니까 똑같이 한번 더 폭에 질게 될 거니까 다시 한번 원래 함수가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치? 현성아, 무슨 말인지 됐어요? 사인 함수 애초에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성질이 있는 거야, 그치? 사인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의 x와 같다. 이 원점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 해야 돼? 대칭성은 요 정도. 어차피 이거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뭐 필기 안 해도 되겠지? 할 수 있지?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응.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요거 봅시다. y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넣은 거니까 y축 대칭이 되겠지, 그치? y축 대칭 이동 해줘도 이 모양이 똑같이 변화가 없을 거잖아.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여기까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의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거니까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또 원점 대칭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 뭐 이번엔 여기서 볼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y축으로 한번 적고 이걸 또 다시 x축으로 한 번 더 접어주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온다. 여기까지도 괜찮아? 이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지. 이거 뭐 천천히 그냥 뭐 그려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하나만 볼까, 이렇게? 네.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것을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y축 대칭 이동 시켜볼게. 이것을 y축 대칭 이동 시켜주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지? 사실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생긴 것도 옮겨가서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있는 모양도 y축 대칭 이동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여기까지?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 대칭 이동 시켜주면 이렇게 접어줄 거니까 모양이 사실 똑같아요. 이렇게 마지막도 이렇게 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 예, 좋아. 자, 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y축으로 접고 x축으로 다시 접어주면 애초에 우리 원점 대칭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사인과 코사인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형태가 그냥 같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면 돼. 스스로 한번 해보면 될 거니까 우리가 sin x가 원점 대칭이다. 뭐 굳이 뭐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거고, 코사인 x는 코사인 x. 이거 y축 대칭인 함수.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또다시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이렇게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읍시다. 그림은 얼마든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뭐 옛날 용어로 뭐 우함수, 기함수라고 하고, 혹은 뭐 짝수함수, 홀수함수라고 하는데,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대칭성이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는지만 확인해보고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은기 괜찮지? 시안이도 괜찮지?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 이동 한번 해보자. 평행 이동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평행 이동 이렇게.
y는 뭐 사인에 예를 들어서 x-3분의 파이. 간단하게 요거부터 한번 그려볼게. y는 사인에 x-3분의 파이. 일단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야.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자. 주기가 현재 2파이기 때문에 파이, 2파이 그것의 절반인 2분의 파이가 된다.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3분의 파이니까 한 칸의 크기를 나눠주면 30도, 60도, 90도잖아. 다시 말해서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인 거야. 근데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6분의 2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평이동했어? 이것의 2칸만큼. 3등분 했을 때 2칸만큼. 3등분 했을 때 2칸, 여기서도 2칸, 2칸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그려주면 되겠지.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시작점이 제일 중요해. 시작점. 3분의 파이, 0이다. 그치? 0,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3분의 파이, 0에서 시작하는 그래프를 그냥 이대로 그려주면 돼. 그래서 주기가 2파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여기는 그냥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계산 나중에 하고 요거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라고 쓰고 나머지는 적당히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면 돼. 자, 당연히 모든 함수기 때문에 최대, 최소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지. 여기까지 괜찮나? 좋아. 그러면 y는 2에 사인의 3분의 1에 2분의 했을까? 2분의 1에 x-2분의 파이.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걸 그릴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건 뭐냐면 이 형태야. 무조건 이 형태부터 그려야 돼. a sin bx, a sin bx. 좋아, 그럼 a sin bx부터 은기야, 현성아 볼게요. 괜찮아? 이게 지금까지 많이 잘 참았어. 저번 주에 비해 많이 낮았네, 그치? 현성이도 여기까지 보자. 이 사인 2분의 x의 그래프니까 일단 기본적인 함수부터 그리자. 기본적인 함수는 얼마냐면 이 사인 2분의 1의 x니까 이렇게 최대값은 플러스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여기 주기가 얼마야? 원래 2파이였는데 그것을 2분의 1로 나눠주면 주기는 4파이가 된다. 4파이의 절반은 2파이. 2파이의 절반은 파이. 파이, 2파이, 3파이인데 그 시작점이 0,0이 아니고 얼마야? 2분의 파이니까 요만큼 이동해서 2분의 파이, 0에서 시작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현성아? 현성아? 괜찮아? 좋아. 그래서 이것도 2분의 파이에서 시작하는 그래프가 될 거니까 여기서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데 모든 점들이 2분의 파이만큼씩 평행 이동했으니까 사실은 4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고 이 점의 좌표는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최대 최소는 변함이 없겠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x축 평행 이동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러면 y축 평행 이동도 한 번에 해봅시다. y는 뭐 사인부터 할게. 사인의 2에 이렇게 할까? 2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라고 씁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 자, 봅시다. 얘는 1에 2까지 쓸게. y는 2에 사인의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일단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y는 2의 사인의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3인데 이것도 무조건 복잡한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이 세 형태 중에 하나인 걸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그리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2의 사인의 마이너스 2x야. 마이너스 2x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대칭 이동 시켜준 거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돼 있다는 소리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y축으로 대칭 이동 시켜줬다는 소리야. y축으로 대칭 이동 시켜줬으니까 한 주기가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될 거고 원래 주기가 2파인데 뭐 마이너스 1로 나누나 플러스 1로 나누나 크기가 중요하겠지.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돼. 이때 주기가 얼마? 파이가 되는 거야. 파이가 이렇게 여기는 파이가 되고 그것의 절반 그것의 절반
되겠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이야.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 잘 안 보이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그치? 주기가 파이가 된다. 이렇게 돼서 파이 2분의 파이, 얘는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우리 써주면 돼. 괜찮지? 여기까지 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X축의 이 그래프를 4분의 파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시작점이 중요하겠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 똑같은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 전부 다 얼마란 거니?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밑으로 뭐 내려주기보단 그냥 이렇게 하자. 3을 빼고 마이너스 3이라 쓰기로 합시다.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리고 얼마?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5. 그것의 중점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하고 시작점이 4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대응시키자. 괜찮을까지?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주되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그 끝값이 얼마였냐면 파이였거든. 이때 값이 얼마? 그러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0 플러스 4분의 파이. 이 값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 값이 중요하겠지. 이 값이 원래 그 값이 4분의 파이였으니까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돼. 이게 4분의 3파이였기 때문에 4분의 3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더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계산은 천천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은 모양을 반복해서 그려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려주면 된다. 여기까지 해야 돼. 이것이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한 개만 더 하고 너희들이 한 번만 해볼게. y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의 코사인에 이번에는 파이라 쓸까? 파이라고 쓰고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이런 그래프도 쌤이 한번 그려볼게. 자, 얘도 볼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해. 마이너스 3의 코사인 파이 x ax 플러스 by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래프를 일단 그리자. 어차피 앞에 마이너스가 현재 붙어있지? 얘까지 괜찮아?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소리가 될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으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x축 대치 이동 시켜주면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우리가 아까 대치 이동 해봤잖아?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어. 일단 음수인 것부터 확인해서 그것을 그린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쓰자. 풀마 3이 되고 그 다음에 주기가 얼마야? 원래 2파이인데 이것을 파이만큼 나눠줬기 때문에 압수시켜줬기 때문에 주기는 2가 돼. 그것의 절반 얼마? 1이 되겠지? 또 절반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인 거니까 요 좌표는 2분의 3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는 2고 1이고 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대칭 이동만 적당하게 해주면 돼. 근데 X축 방향 대칭 이동 얼마니? 요거 이번에 4분의 1 한번 갈까? 이번에 쌤이 숫자 바꿔서 4분의 1쯤 갈게. 그럼 2분의 1의 절반인 거니까 요만큼이 4분의 1이므로 요만큼만 평행 이동한 거니까 X축 방향으로 시작점만 정확하게 확인하자. 괜찮지? 여기까지. 이러면 다 한 거야. 맛있어? 그 다음에 전부 다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모든 점의 좌표들이 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거야.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 그래프를 실제적으로 그려주면 5하고 마이너스 1이네. 그치? 5하고 마이너스 1. 한 이쯤 이렇게 그릴까? 여기가 플러스 5. 여기는 가운데는 플러스 2,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요렇게. 요 중간 어딘가에 플러스 2가 있을 거고 그래프는 사실 요 어딘가 그려지겠다 이거지. 시작점은 어디? 여기야. 4분의 1에서부터 해서 시작하는 4분의 1, 어딨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치? 미안해. 요 점이 1로 이렇게 시작해야겠지? 그치? 4분의 1서부터 해서 시작하는 이런 코사인 그래프가 될 거니까 이 그래프의 한 주기를 완성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시작점이 얼마라고? 4분의 1. 끝점은 얼마야? 이게 2였거든. 2 플러스 4분의 1. 가운데 얼마니? 1 플러스 4분의 1이다. 그래서 나머지도 똑같이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됐어?
좋아. 너희들이 한 개만 해보고 다음에 쌤이 탄젠트로 넘어갈게. y는 4에 사인에 그 다음에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이것도 한번 지금 그려볼까? 도현아 힘내자. 너만 힘내면 될 것 같아. 다들 정신이 돌아왔고 도현이만 힘내면 될 것 같아. 도현이 어제 몇 시에 잤어? 안 잤어? 헐. 그래서 지금 자는구나. 안 보여? 혹시 필기 먼저 하자. 알겠지? 필기 먼저 할 건데 이거부터 볼게. y는 a에 사인에 b에 x 마이너스 플러스 c 플러스 d가 제일 복잡한 형태야. 알겠지? 이 형태가 제일 복잡한 형태인데 이때 이 주기가 어떻게 돼? 이때 이 주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때 주기라고 하는 건 원래 주기가 2파이였지? 그래서 무엇으로 나눠줘? 절대값 b로 나눠주는 거였어. 맞지? 음수 양수 상관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이렇게 해줬네. 대칭이동 한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d만큼 더하면 최대값. 어차피 d는 전부 다 평이동 할 거니까 마이너스 a에서 d만큼 더하면 최소값이다. 우리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d에 풀마 루트 절대값 a가 된다. 이게 좀 보기 어색한가? 이걸로 할까? 미안해. 풀마 절대값 a 플러스 d다.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이 c라고 하는 건 최대 최소에 영향 안 미치는 거잖아. 그치? 우리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대칭성은 정확하게 대칭성은 좀 복잡하니까 그림을 보고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저거 먼저 필기하고 그 다음에 저 나머지 문제 풀어보자. 사실 이 형태는 그 그래프가 y는 a의 코사인에 b의 x-c 플러스 d의 형태였다라고 할지라도 이 규칙은 똑같겠지? 사인 대신에 코사인 써줘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야. 현서 나까지 찍으면 좀 그렇지 않아? 좀 없을 때 찍지 그랬어. 어디 올리는 건 아니지? 이상한데? 웃어? 동현이 왜? m 곱하기 n은 뭐예요? 아,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쌤이 줄여서 쓴 거야.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은 각각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큰 게 뭔지.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붙어 있는 거. 절대값 a 플러스 a 플러스 d.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작은 거. 서연아 힘내. 너무 아파? 아우. A, B, C, D의 범위는 없어요? 네, 범위 없어. 음수여도 돼. 허수만 아니면 돼. 실수 범위 안 써도 되겠지? 좀 0이어도 돼요? 응? A가 0이어도 돼요? 그럼 삼각함수가 안 되는데. 상수함수여가지고. 굉장히 꼼꼼한데 맞는 말이야. A 0이면 안 돼. 여기 되잖아. 응? 여기 되잖아. 뭐 주기가 안 맞지 않아? 그치? 어디 갔냐니? 저거 두 줄 어디 갔어요? 어떤 두지? 말해줘.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풀고 지었는데? 이건 너희들 풀어보라고 한 거고. 이 사이에 작구나. 괜찮아? 이거 너희 풀어봤니 혹시? 아직 안 풀어봤지? 쌤이 그릴게. 그리고 탄젠트로 넘어갑시다.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4의 사인의 3분의 1의 x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야.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형태고, 그리고 나서 볼 건 뭐냐면 사인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최대값은 플러스 4,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주기가 원래 2파인데 그것을 3분의 1로 나눠줬으니까 여기가 6파이가 된다까지는 쓸 수 있어. 여기가 3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다.
근데 그것을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야. 이것을 3등분 했을 때 한 칸만큼 이동한 거지. 3등분 했을 때 한 칸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6, 플러스 2와 마이너스 6 이렇게 쓰자. 이 친구가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된다. 두 개의 중점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시작점이 어디냐면 이 친구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주기가 6파이인 함수를 이렇게까지 그려주면 되고, 여기 있는 이 끝점이 얼마냐면 6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여기 있는 이 최대값은 2분의 3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끝점은 2분의 5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3파이가 되고, 여기는 뭐, 얼마였더라? 여기 2분의 3파에서 2분의 파이가 됐으니까 2파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돼. 괜찮니? 이제 상한함수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고개 한 번만 더 끄덕여주면 안 돼? 그릴 수 있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탄젠트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x 그래프도 보자. 이런 거 한번 볼게. y는 탄젠트에 뭐 예를 들어서 4로 할까? 4에 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 이것도 이제 바로 보자. 이것도 이제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먼저 보면 돼. 이 탄젠트의 4x의 그래프 먼저 볼게. 이 탄젠트 4x의 그래프 먼저 보면 일단 한 주기. 원래 한 주기가 이만큼이지. 어차피 사실 여기 2의 의미는 아무 의미 없잖아, 그치? 그렇지? 최대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나눠준 거야? 4만큼 나눠줬기 때문에 주기가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되지. 이것도 한 4분의 1로 쓸게요, 4분의. 주기가 2파이예요. 미안해. 주기는 4분의 파이야. 맞아, 여기까지. 이 좌표가 얼마? 8분의 파이, 이 좌표는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쓸게.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거든.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요 간격이 4분의 파이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것도 얼마만큼 이동했어?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여기 얼마 되겠어? 4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8분의 3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데 어차피 이게 똑같이 평행이동해도 정확하게 포개지는 상태가 될 거니까 이거는 이 모양 그대로 써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만 평행이동하면 될 거니까 플러스 1에서 시작하는 요렇게 생긴 함수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요렇게 해서 여기도 8분의 파이 마이너스 8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돼. 하나 더. y는 마이너스 2에 탄젠트의 파이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이 친구를 얼마 쓸까? 2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 2분의 1만 쓰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얘야. 마이너스 2의 탄젠트의 파이 x.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그럼 탄젠트 x의 그래프인데 y 대신에 현재 음수가 붙어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y를 넣은 거지.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형이 음수인 것부터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주기가 원래 파인데 그것을 또다시 파이로 나눠주기 때문에 얼마? 여기가 주기가 1 될 거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어. 이게 하나를 그린 건데 이걸 어떻게 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이동했다는 소리는 요 점이 어디로 옮겨줘? 이렇게 움직이겠지. 점근선도 같이 움직일 거니까. 맞아, 여기까지? 그럼 하나만 정확하게 그리자. 여기가 2분의 1인데 여기가 시작점이야.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기고 주기는 여전히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근선이 생길 거야. 맞지? 근데 그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그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이 요만큼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요 점근선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마저 그어주면 주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 2, 2분의 1, 2분의 3 해서 요렇게 계속 연달아 그려주면 돼. 탄젠트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 연기 여기까지 됐어?
자, 보자.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세 번째, y는 뭐 여기 첫 번째야? 뭐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y는 a에 탄젠트의 b에 x-c 플러스 d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때 그래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시 한 번만 그려보자.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최대치수 어차피 없어. 그치? 주기만 보면 돼. 주기는 항상 얼마가 되는 거야? 이때의 주기는 원래 주기 파이를 얼마로 나눈다고 절대값 b 씌워서 나눠주면 되겠지. 어차피 대칭 이동해도 주기엔 변화가 없을 거니까 은기야. 맞아, 여기까지? 은기 괜찮아? 두 번째. 이제 점근선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볼게. 일단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주기에 영향 안 미칠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앞에 a 곱해져 있는 것도 주기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맞지? 그러면 실제로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b에 저기다 x 치면 안 돼? x는 c.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되겠지.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거밖에 없을 거니까. 그럼 원래 주기가 파인데 이것을 b만큼 나눠줄게. 절대값 씌워야겠지, 그치? 그러면 주기가 b분의 파이가 될 거고 요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의 절대값 b분의 파이, 2의 절대값 b분의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지.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c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주기가 얼마가 돼? 여기서 c만큼 평행이동한 게 첫 번째 주기가 되는 거야. 뭐 적당하게 평행이동해서 뭐 x축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하지만 여기는 이 시작점은 이 C점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주기를 찾고 나서 이 그래프의 전체 주기가 얼마였다고? 절대값 b분의 파이니까 그 다음 주기도 얼마가 오겠어? b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데서 오겠지. 플러스 얼마? 절대값 b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면 된다. 근데 이거는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n을 곱해줄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의 절대값 b분의 파이 플러스 절대값 b분의 n 플러스 c가 된다. 분모 분자에 이거 n파이지, 그치? 2를 곱하면 2의 절대값 b분의 2n 뭐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상관없고 이렇게 붙여놓고 c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다시. 그래서 첫 번째 점근선은 뭐냐면 첫 번째 점근선은 뭐냐면 2의 절대값 b분의 파이야. 맞지? 근데 그것을 x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요만큼 움직여야지.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주기인 절대값 b분의 파이에 n번만큼 이렇게 더하거나 빼주면 될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순서대로 그냥 풀어서 씁시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 자, 이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지. 다 그렸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자, 좋아. 잠깐만 쓰기 전에 쌤이 한 문제만 마저 풀게. 한 문제만. 준혜 그 히터 좀 잠깐 꺼줄래? 좀 덥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최대최소인데 최대최소는 사실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y는 예를 들어서 절대값의 사인의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의 그래프, 이거를 그리라고 하면 물론 이걸 이렇게 해도 되겠지. 물론 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것에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지금 뭐냐면 사인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것의 절대값을 다시 한번 씌워준다면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다시 2분의 3만큼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게 절대값의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것을 다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에서 1에서부터 해서 시작할 거니까 여기 있는 점이 2분의 1인데 요 점이 전부 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것도 2분의 3.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 2분의 5가 되는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최소값 얼마? 플러스 1. 최대값 얼마? 2분의 5. 물론 이렇게 그려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억지로 구할 수 있긴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sin x를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 t라고 치환하면 돼. 다만 치환할 때 뭐가 따라와? 현성아? 범위가 따라온다. 이렇게. 맞아,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t로 치환한다면 y는 절대값의 t-2분의 1 플러스 1의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y는 절대값 t라고 하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될 거니까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치? 이때 값이 가장 클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고 2분의 1일 때 최대고 이때가 최소가 나온다. 그래서 최소값은 플러스 1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을 절대값 씌워줬으니까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가 1이 돼서 최대값은 2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치환하면 돼. 이게 2차 함수든 유리함수든 단순하게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든 치환을 했을 때 최대 최소는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수로그 치환할 때 범위가 따라오는 것처럼 삼각함수도 범위가 따라오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야, 그치? 요 범위 내에서만 보면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네 번째, 최대와 최소.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나오면 우리가 이미 했어.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 적당하게 우리가 해준 것 같아. 그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기본적인 건 사실은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무엇만 주의하면 되냐면 치환하자. 그치? 사인과 코사인 x의 범위는 사인 x와 코사인 x의 범위는 결국 몇과 몇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탄젠트 x의 범위 있어 없어?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 네, 좋아.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할까?